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2월 1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영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면 우리는 가루처럼 사라진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쪽에서 그날 하루 종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정도 수위로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겁먹은 건가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석방하지 않은 진짜 이유. 진짜 이유가 이제 그 겁문 거죠. 겁먹은 건 맞습니까? 예. 아이고. 두 가지로 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그 검찰청 조직 자체가 와 이럴 수 있다. 예. 어차피 이게 검수완박 지금 조국 당도 폐지하는 게 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가루가 되는 그 가루. 이거 하나. 본인의 이제 어떤 안위 이런 것보다도. 근데 두 번째가 이게 본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본인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예. 본인도 이게 고발돼 있습니다. 고발돼 있죠. 자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윤 대통령 석방했다가 자기도 이게 그 총장 자리 유지하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 그다음에 이 검찰 조직 문제 이 두 가지로 눈치 보다가 했는데 처음에 검사장 회의를 열었잖아요. 이때는 이게 그 석방될 수 있다는 게 50% 넘었어요. 예상이. 넘었습니까? 예, 왜? 그때 바로 한 2시간 50분 동안 예. 전국 검사장들 다 모았죠. 예. 그리고 대검의 차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검장들, 고검장들까지 다 모아서 그 경론을 벌이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름을 했었죠. 예. 근데 거기서 한 50% 정도가 왜 그랬냐면 이게 그냥 기소할 것 같으면 조용히 기소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풀어주려니까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명분을 쌓아서 이게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측한 사람이 많아요. 예. 대부분 제가 막 전화 돌리도 선후배들이 검찰 선배들 많잖아요. 저게 풀어주려고 명분 쌓으려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한동훈 사단이 많아요. 한동훈 사단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막 꽂아놓나? 대표적으로 법무연수원 신자용이가 핵심이고, 예. 그다음에 부산 들어봤어. 고검장 송경호, 예. 그다음에 수원 고검장 권순정, 한동훈 사단이 검사장이 많잖아요. 예. 박세현까지 예. 이 사람들이 강하게 구속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게 이 소리 듣고 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네. 원래 한동훈 사단이라는 게 원래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 정리 대상이었어요. 예. 이번에 전부 다 옷 벗고 나갈 대상이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심우정 총장 이후에 이창수 라인으로 이게 다 하면서. 예. 근데 이창수는 참수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직무 정지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창수 심우정 라인인데 심우정에게 뭐 소심하게 그치고 이창수가 강경파 확실한 윤석열 라인이잖아. 이쪽은 참수도 못하고. 근데 이거 한동훈 라인은 전부 이게 이번에 옷 벗고 나가야 될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야. 한동훈 이원석 라인. 거기에서 이게 강하게 구속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박세현 포함해서 박세현이가 한동훈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야. 지금 저 특수본부장. 예. 서울고검장. 현대고, 현대고입니까? 예. 그다음에 그게 아버지가 박순용 검찰청장, 총장, 그다음에 한동훈 장인이 또 그때 진형구. 두 분이 중수부장, 감찰부장 하면서 이게 완전히 아삼육이거든요. 예. 대를 이어서 치네요. 처음 알았네. 박순용 전 검찰총장 아들이네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아들인데. 그럼 심우정은 심대평 전 지사의 아들이고, 한동훈은 진형구의 사위고. 근데 진형구가 꼭 감찰부장 할 때 대검에 그때 중수부장이 박순영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부터 이게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그 심우정에 배신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라인이 공격해 가지고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검찰이 조사도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직접 뭐 서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기를 일종의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심각한 나중에 후유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루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측면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황운하가요. 네. 제가 또 방송하면서 황운하 편 들어본 건 처음인데. 이번에 예. 황운하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예. 검찰 개혁을 왜 안 하느냐. 나중에 당신이 정권 잡으면 예. 잘 드는 칼이니까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또 정치할 때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직격탄을 황운하 날렸잖아.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이게 민주당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수처는 녹슨 칼이래. 공수처는 이제 무능하다 이거야. 이제 무능한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이거 믿고 이게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게 토사구팽식이고 호위무사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을 잘 이게 이용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차피 칼은 필요하잖아.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반대파 숙청하려면 정치 보복하잖아요. 정치 보복 뻔하지 이재명. 피비린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칼은 잘 드는 칼, 공천은 녹슨 칼.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이재명하고 검찰이요. 또 손잡고 이게 그 검찰을 존속시키 가지고 이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황운하 편을 들었다니까 방송에 검찰 없애야 된다. 진짜 가루로 만들려. 이렇게 하려면은. 아니. 와, 현직 대통령이 수사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기소할 것 때문에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고질병이야.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꼼짝 못해.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 김건희사 처리도 안 했잖아. 그렇죠. 근데 죽은 권력이 막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잖아. 이런 게 검찰은 가루가 돼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행태로 하려면은 가루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좀 이렇게 또 좀 한골 탈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2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좀 이상해요. 문재인 봐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부에서 살펴보고 어쨌든 그래서 심우정이 돌아서서 또 한동훈계 이 검찰 간부들이 일제히 이렇게 반기를 드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설 연휴 동안 그도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25부에 배당이 됐는데 지기현 부장판사죠. 지기현 부장판사 일단 어떤 인물인지 저도 어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또 따로 취재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며칠 전부터 지기현 부장이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방송에.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이 백현동 재판은 김인섭이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김인섭은 지금 딴 데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죠. 5년. 성남 FC는 성남에서 같이 해야 돼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관련 사건은. 그런데 이걸 전부 떼나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잖아요. 심리가 지연되잖아요. 관련 사건은 이게 모아놨는 게 소송 경제상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기현한테 간다 했고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데 취재를 해봤더니 2년 됐거든요. 근데 형사부장을 서로 안 할란데.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인사를 봐서 온 게 딱 2년이 됐는데 2월 달에 이 법원 인사가 있습니다. 법원 인사가 있으면은 보통 그 전에는 2년 되면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데로 갔는데 최근에 3년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신진우 부장이 3년 있다가 이번 고법 갔잖아. 수원 고법으로 갔죠. 그 3년은 신진우 부장이 요청한 거예요. 원래 2년이면은 인사 대상인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영 거를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판사가 먼저 희망을 해야 돼요. 희망 안 하면 이게 근데 형사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수당을 올려주세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도 많고. 맞아요. 요새 우리 국론이 딱 분열돼 있는데. 유죄를 하든 무죄를 하든 절반은 부담이 되겠지. 절반은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도 많이 받고 또 이게 집중심리하면 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형사부장을 안 하려고 한대. 그래서 수당까지 특별하게 민사보다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기현 부장도 2월 7일 인사해요. 2월 7일. 24일날 떠나고. 발표는 일반 2월 7일이고. 일반 판사들은. 발표는 2월 7일이고. 떠나는 건 새로운 2월 24일. 임지로 가는 것은 2월 24일.
근데 제가 옆에 판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지기현 부장도 이게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냥 지켜봐야 힘들겠죠. 되지만 힘들겠죠. 부담도 되고.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이게 여기 있으면 1년에 못 끝낸다고 보더라고. 아, 2년 잡더라고. 이 사건은 어차피 자기가 1년 더 있어도 못 끝나니까. 2년 보더라고. 그런데 2년이나 3년짜리 새로운 재판부에 맡기는 게 낫겠다. 예. 어. 심리한 것도 없고 아, 그렇죠. 보석에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예상은요. 예. 떠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24일까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보석까지는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보석을 지금 바로 신청을 하겠어요, 이제. 예, 하죠. 예. 정해졌으니. 예. 근데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 예. 그래요? 제가 그 부장판사 몇 명 직접 여기 그 물어봤거든. 예, 네가 25부 부장이라면 네가 어떻게 할래? 보석. 예, 예, 예. 제가 네가- 방송도 했지만 5명 예, 예. 물어봤더니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고 보잖아. 안 된다는 이유가 저런 이런 거죠. 우두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두머리, 이게 형법상 용어인데,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이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검거인데, 그렇게 중형을 받는 사람은 보통 이제 보석을 안 해준다. 예. 그런 거던데. 예. 근데 이게 판사들이 지금 네가 재판장이라면 해준다는 게 5명 물어봤더니 5명 다 그래. 아, 그래요? 그 중에 좌파 성향도 있어. 다 우파나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중요하잖아.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를 법리적으로 3가지를 대요. 예. 제일 큰 이유가 공수처라는 거야.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도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죠. 공수처에 수사한 게 없죠. 없죠. 이상민하고 대통령만 갔잖아. 대통령만 공수처에서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군 지휘부는 그 검찰에서 하고 경찰 지휘부는 경찰에서 했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들은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예. 백지의 연구관 있잖아. 예. 대법에. 예. 전북에 그 내란제 수사권이 공처가 없다고 봐요. 내부 통신망에 그렇게 올렸죠. 예. 판사들이 다. 판사들이 이게 중요하네. 판사들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부터 예. 백지의 연구관까지. 근데 그 부장들도 보니까 이게 직권남용 관련했는데 또 직권남용 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제 수사권이 없다고 다 봐. 제가 전화해 본 사람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공소기각이야. 그렇네. 예. 공소기각. 그러니까 이게 구속해놨다가 6개월 큰일 나겠다. 와, 나중에 내가 덤텅이 쓴다. 그러네. 공소기하면 이게 공처가 한 게 불법이라는 거 첫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직권남용과 내란으로 기소돼 있잖아. 예. 근데 대통령은 내란밖에 직권남용이 기소가 안 돼요. 기소가 안 됐죠. 못하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은 거의 다 무혐의로 봐요. 이거 내란은 아니잖아. 내란 아니지. 예. 내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른 사람은 프레임을 잡아놔도 씌워놓은 거지. 직권남용으로 진짜 1년 때리면 돼. 예. 근데 대통령은 무죄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란 그거지. 아니니까. 그렇지. 그 6개월 잡아놨다 어떡할 거냐고. 직권남용은 불소추 특권이니까는 그걸 재판 못 하고. 예. 내란은 이게 혐의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하고 다른 게 공수처가 했다는 거. 예. 이게 불법. 그다음에 내란밖에 없고 직권남용이 없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네. 이 두 가지.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요. 예. 정웅석 교수라고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인데 예. 이분 교과서가 유일하게 공처 책을 냈는데 예.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있는 게 있고 수사권만 있는 게 있잖아. 공수처와 관련해서 책을 이제 썼네요. 예. 그때 그 문재인 때 발표하고 나서. 정웅석 교수가 예.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야. 예. 근데 그분 책에 딱 된 게 예.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있으면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그렇지. 그거는 완전한 검찰이잖아. 검찰이죠. 공수처 검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수사권 기소권 다 있을 때. 예. 근데 이거는 수사권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경찰하고 똑같다는 거야. 수사만 기소가 없으니. 수사만 하고 기소는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이게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 못하고 검찰을 통해서 그렇죠. 경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검사를 통해서 해야지. 근데 이번에 서부에 독자적으로 했잖아. 그렇지.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영장 청구.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을 통해서 해야지. 경찰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는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청구를 하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도. 신청 왜? 단계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신청 단계가 빠져버렸네. 그러니까요. 기소권이 있는 경우는 완전한 검찰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기소권이 없는 거는 경찰하고 똑같잖아. 맞습니다. 경찰도 수사권밖에 없잖아. 예. 책이 딱 그래 돼 있어. 이설이 없어. 판사들은 알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불법이 세 개 겹친 거야. 예. 그러니까 구속해놨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덤텅이 쓴다. 예. 그래서 이게 보석해줄 가능성이 자기라면 해주겠다는 거야. 그 5명 전부 다. 예.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3가지 이유야. 내가 여기 불법은 나중에 판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론이나 아니면 이게 우두머리라는 형평성에 보면 안 할 수 있는데 예. 법리적으로는 이게 다른 사람은 틀리잖아. 이건 공처가 한 게 원천 불법이고 예. 그다음에 직권남용죄가 없으니 예. 내란이 아니면 다 무죄잖아. 그렇죠. 이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조심스럽지만 지기현 부장이 예. 해주고 떠나겠네. 떠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5명이 이렇게 현직 법관들이죠. 예. 현직 법관 5명이 전부 다 이것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기현 부장이 이것을 석방을 안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또 그 결과, 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적인 상식은 없으니까 지금 들어보니까는 딱 떨어지는데 그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수사하고 영장하고 기소가 다 불법성이기 그 때문에 불법이죠, 그 이야기. 불법 구금 아니냐 이거 예, 사실상.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풀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 했네요. 직권남용이 기소의 단계에서는 빠졌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가 저는 헌재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헌재가 하목 2번 심리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방어 그리고 또 재판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헌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석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중 심리를 두 개 다 집중 심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게 중단돼야 되고요.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헌재 재판이 중단되는 게 헌재법 51조에 맞는데 아, 그렇죠. 51조. 예. 근데 뭐 하여튼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지금 그게 일주일에 그럼 3-4번 재판해야 되잖아요. 예, 예. 양쪽 다 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했죠. 헌재 재판관들 앉는 자리 있죠. 예, 예, 예. 자리. 그게 그 2017년에 다 바꿨는데 예. 100만 원씩 주고 바꿨어요. 왜요? 엄청나게 고급 의자에 앉아. 의자가 하나가 그때 돈으로 2017년 때 돈으로 네. 자리 의자 하나 100만 원짜리야. 왜 그런 자리에 앉아야 돼요? 화자리에 앉혀놨고 네. 저기 대통령은 나무 의자에 앉혀놨고 대통령 나무 의자에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일주일에 4번씩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잖아. 맞아요. 자기들은 푹신푹신한 예. 100만 원짜리야. 예. 지금은 하면 이게 100몇십만 더 오르겠지. 예. 제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고문입니다. 고문. 예. 고문. 그렇죠. 의자 100만 원 확실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이제 2부에서 한번 다뤄보고, 자, 1부는 하나만 더 좀 여쭤보죠. 지금 법관 인사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도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단은 보석 심리만 하고 이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 인사가 이제 계속되는데 그 중에 지금 주목되는 인물이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을 지금 재판을 하다가 그때 그 이재명이 3번째 이 재판 지연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을 해서 기각됐고, 그다음에 수원지법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해서 기각됐고, 이번에는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기피 신청을 해서 이것을 대법원으로 돌려서 지금 2달 동안 시간을 벌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수원 고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늦춰지나요, 또 대북송금? 지금 이제 어차피 뭐 지금 기피 신청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런데 2달 했는데 벌써 1달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달 시간 많은 거죠. 자기들에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시간 만에 그래요. 기각시켜버리고 이건 이게 오래 끌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재척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가 되죠. 만약에 신진우 부장이 고법에 갔잖아. 근데 수원계 사건이 올라오잖아. 그럼 자기가 1심에 관여한 사건이잖아. 그랬네. 이게 전심 관여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재척으로 법에 자동 배제돼. 왜 3심제에 반하잖아. 3심, 1심, 2심, 3심이 별도의 판사한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은 이제 그 이재명이나 이화영 관련 사건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기 혼자 기소가 돼서 했던 건 이제 고법까지 판결이 났고, 그건 대법원 갔죠. 대법원까지 갔고, 지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가 다 공범으로 묶여가지고 대북송금 재판을 받는데, 이게 다른 재판부가 와서 1심을 선고를 하면은 이게 2심에 가는데, 수원 고법에 가는데, 수원 고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제 못 만난다. 자동 배제됩니다. 그 재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심에 관여하면. 이재명은 저승사자 피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진우는 안 만납니다. 그런 게 법이 그래. 신진우가 관여했던 1심에서 사건은 2심에 또 하면 이게 신급제에 반하잖아. 그건 뭐. 일단 본인이 피한 거죠. 저승사자를 피해갔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이제 재판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직 인사가 안 났는데, 수원 지방법원은.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되네요. 뭐 처음부터는 아니고 기존의 준비 절차는 이제 끝났으니까 거의 뭐 그 다음부터 이게 이어서 판사 바뀌어도 이게 다 원점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판 절차만 갱신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본격 심리로 가는데 네. 제가 보기에 3월부터 3월부터 본격 심리하는데 집중 심리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아, 집중 심리를 해서 빨리빨리 예. 이제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이재명 끌기 무한정 끌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번에 그 대장동권 또 판사가 바뀌잖아. 예. 김동혜가 떠난단 말이에요. 김동현 떠나죠. 그럼 새로 판사가 오면 쪼갤 끝이에요. 검찰은 계속 쪼개달라 하잖아요. 지금 네 개 있잖아요. 분리, 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예. 다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자는 그렇죠. 거죠. 대장동까지만 하고 예. 위례는 끝났으니. 위례 끝났고. 그다음에 이 백현동은 딴 데 보내고, 그다음에 이 성남 FC도 보내고. 이래서 이게 하나하나 맡아서 해야지. 아, 그래야죠. 그게 맞죠. 예. 그렇게 아마 재판이 이재명 재판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관심이 되는 게 이제 그 고법에 올라가 있는 두 개, 하나는 선거법, 하나는 위정교사인데 선거법 위정교사 재판부는 지금 변동이 그렇죠. 없나요? 예, 그거는 뭐 고법이니까. 아, 고법은 이미 예. 오늘 다 그 예. 결정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변동이 없는 걸로 됐네. 예. 그러면은 선거법은 예정대로 지금 2월 26일 날 결심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3월 중하순에 이 2심 선고를 하는 그 방향은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면 우리는 가루처럼 사라진다. 정말 그것이 무서웠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지기현 이 판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지기현 판사가 아마 그 석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헌재 정말 수상한 헌재 헌법재판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